가운데 하나는 그 목표치를 얼마나 설정하고 그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남북한 소득격차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남북 소득격차는 20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데 무리하게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역으로 남한의 부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늦어질수록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남북의 격차가 더 심화한다면 격차를 메울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의 목표치와 필요시간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의를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통일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춘추전국시대까지 전부 다 겪어 나오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분체제로 해가지고 38선을 갈라놓고 남북으로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7,000년 동안 우리는 전부 다 서로가 이쭉 해가지고 참나 싸우고 어르렁거리고 서로가 욕심을 내는 그런 시대를 겪었지.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인류가 서로가 땅 따먹기 위해서 전쟁하는 시대를 종식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2차 대전 전까지는 그 나라를 점령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힘의 논리로. 2차 대전 이후로 힘으로 점령하는 시대가 아니고 서로가 분배를 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유엔도 생겼고 세계기구도 생겼고 서로가 욕심내면은 서로가 이래 보호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겼죠. 그런데 남북한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리 앞에다 내가 좀 풀어준 것도 있고 빠진 부분을 내가 조금씩 이제부터 풀어줄 테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대로 만일에 통일을 했다라고 둡시다. 일단 어떻게 뭐 격차가 있든 말든 통일을 했다라고 봐. 통일을 했어. 우리는 지금 남북이 적이기 때문에 군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했어. 그럼 남북이 이제 사이좋게 통일을 하고 다 했어. 하고 나면 우리가 군이 없어져도 될까요? 더 큰 군이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을 해야 되죠. 남북을 통일을 해버리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사이즈가 나오느냐. 우리는 공산민주로 해가지고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이제 공산국가의 힘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의 힘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민주주의 치고도 미국이 그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딴 나라들도 그걸로 지금 엮여갖고 있죠.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북은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이북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소련이라 요새는 안 가나? 러시아인가 뭐 이래.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미국과 뭐 일본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 남한을 지금 받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이제 저쪽 편 이쪽 편 하니까 힘이 바깥에서 큰 힘을 지금 공가주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그럼 만일에 우리가 통일을 했다라고 둡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쪽에서 받쳐주는, 여기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를 받쳐주는 것처럼 하고 앞장을 세워놓은 거고, 저쪽을 도와주는 것처럼 해가 앞장을 세워놓은 건데, 그 뒤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싸움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여기에는 못 건들죠. 제일 큰 나라들이 우리를 받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통일을 해버렸다. 이래 되면 거기에서 받쳐줄 명분이 있나요?
그러면 요쪽에 지금 미국에서 받쳐줄 명분이 있나요?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명분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힘들이 뒤에 있어갖고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만 어려는거리는데 필요한 물자만 이는 군사력만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힘은 우리 등 뒤에 있다. 요래 갖고 됐는데 만일에 통일을 딱 해갖고 여기서 받쳐준 명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주적이 우리가 남북이 될 거냐? 당장의 주적은 바뀝니다. 일본, 중국이. 주적이 바뀐다니까. 우리는 통일을 했어요. 그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뒤에 없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유엔도 우리를 받쳐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남북에 이걸 대치를 해가지고 지금 받쳐주는 거지. 이 대치 상태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군사력을 내비려도 될까요? 일본은 어마어마한 야욕을 가집니다. 그럼 중국은 엄청난 야욕을 가집니다. 이 샌드위치로 복판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한반도가 이용의 가치가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처럼 뒤를 받치고 있어요. 그 힘도 내 힘이 됐어. 이용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걸 누가 찢어먹기 하기 시작을 해요. 한반도를 한 방에 날라가죠.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이제 칩니다. 이제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때 미국에 쫓아가? 안 돼요. 미국 쫓아가면 중국의 적이 돼요. 중국 쫓아가 미국의 적이 되고. 이거 생각 깊이 해야 되죠. 요렇게 해서는 절대 통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럼 통일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용당하던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힘이 받쳐주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싸움을 안 하고 서로가 이제 견디내기라도 했는데 지금 통일을 하려 그러면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류에 바쳐버려야 돼요. 인류사에다가 이 한반도를 평화지대를 선포를 해갖고 인류에다 내놔야 돼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럼 내놓으려면 어디다 내놓으면 제일 안전하냐? 유네스코에다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버려야 돼요. 지금 이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이런 것들 조금씩 해주면서 세계적으로 필요한 걸 조금씩 해주면서 여기 한 20년, 15년 전 같으면 이 생각을 못 해요. 지금은 이 유네스코의 문화 등재라는 게 힘을 좀 키워놨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나라를 통째로 유네스코 등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이즈가 한반도입니다. 그럼 명분이 있는 게 또 한반도입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명분. 이 명분이 왜 되냐? 이 한반도를 대체하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 한반도의 근본적인 걸 우리가 따보자는 거죠. 지금 통일을 하려고 그럴 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끼리 통일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한반도는 인류가 2차 대전을 하고 불바다가 될 때 세상을 평정을 만들 때 그럴 때 공산민주를 앉혀놓고 엄청난 대치를 하면서 인류의 이 젊은이들과 이런 각 나라들의 에너지를 쏟아갖고 여기에다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여기에다가 장렬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국제사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나라들을 아무런 적 없이 우리가 그냥 통일할 수 있다? 이분들한테 명분을 먼저 줘야 돼요. 이 나라는 그냥 전쟁을 하고 그냥 통일을 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고 인류 사회에 풀지몬의 숙제가 있으니 이걸 문화 콘텐츠로 해서 이걸 문화 등재를 해가지고 이 사회에 피를 흘린 이유를 풀어서
인류 평화를 위해 갖고 이분들이 한을 풀어내야 되고 국제사회 한을 풀어내야 됩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이거 등재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등재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인류사에 우리는 몰랐던 거를 전부 다 설계를 이렇게 좀 잘 표현을 이렇게 해 주어서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다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것이며 이 한반도가 어떻게 통일을 하고자 한다. 요런 걸 잘 설계를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저 제일 못 살기도 하지만 숫자가 제일 작고 쪼매난 나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인을 받아야 돼. 인류는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 여기서부터 사인을 받아서 인류에서 30% 후진국 있죠. 여기 거를 요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한목에 싹 받아버려야 돼. 30% 후진국. 요걸 다 받고 나서 그 다음 어디에 받느냐? 유엔 우리 참전용사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 사인 받아야 됩니다.